주식 투자의 기초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기 가지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해서 이렇게 가능한 한 대화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번째 동영상까지 찍었는데 슬라이드에 40장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전체가 100장이 넘어가니까 이래 가지고는 충분히 다 영상을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혼자서 강의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일단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 이 동영상은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어, 그 온라인 영상,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도 그냥 혼자서 강의하면 대화하면서 강의하는 거에, 뭐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타이머를 맞추고요. 제가 지금 타이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30분만 동영상을 시간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이내에 집중을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뭐 동영상의 장점이라는 게 끊었다가 나중에 좀 쉬고 다시 또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집중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잠시 끊었다가 휴식하시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의 기초고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뭔가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해야만 하는 게 라는 게 우리 앞에 강의의 그 시사점이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게 지금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영상이 있고요. 예. 4개 영상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손실 회피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 2개는 자산 배분, 시점 선택, 종목 선택. 그래서 뭔가 투자도 나누어 가지고 뭔가 투자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중요한 투자 원칙이 2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요, 2번째 투자 원칙이 왜 안 나오나요? 2번째 투자 원칙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투자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이 돈을 벌까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투자를 하지. 그래서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투자하지, 돈이 안 잃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익 추구를 손실 회피보다 우선순위해 주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유는 뭐 이런 거였죠. 반토막이 나면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 걸 다시 원본 회복하려면 100%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쉬우냐라는 거죠. 예. 어, 그게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여기는 인베스토피디아라는 곳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한 이야기는 돈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였는데, 그 말고 또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어, 상당히, 그러니까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으로 여기 인베스토피디아가 꼽은 거는
주식을 살라고 하지 말고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선택해라라는 거죠. 마치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 이 기업을 인수하겠느냐, 이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하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룰은 보니까 이런 거네요. 이 적정한 가격에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훌륭한 가격에 적정한 회사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거입니다. 어, 원래 워렌 버핏의 초창기의 투자 전략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아주 싸게 저렴하게 사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이었던 벤자민 그레임이 이야기했던 그런 거입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로 들었으면서는 앞에 걸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찰리 멍크가 소개한 필립 피셔라는 사람이 주로 이야기했던 건데요. 뭐냐면 적절한 가격에 아주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훌륭한 회사를 사면 그 이후에 계속 좋은 순이익을 창출하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런 겁니다. 난이도로 이야기하면 이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냥 괜찮은 회사를, 적절한 회사를, 놀라운 가격에,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순서가 맞는 거죠. 이거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적절한 가격에 놀라운 회사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다섯 번째 룰은 보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보유기간은 영원이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회사를 사야 되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좋다는 그런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는 사실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장기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여섯 번째 룰은 뭐냐면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을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대가들이 뭘 하는데 그걸 따라가서 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일곱 번째 룰은 이 신용카드 신용카드 대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덟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 강의 중에 그 능력 범위 서클 오브 컴피턴스 이야기했는데 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 그렇게 8가지네요. 그렇게 8가지. 뭐 여담으로 다른 워렌 버핏의 다른 룰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책에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뭐였냐면 이 자산 배분, 시점 선택, 종목 선택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산 배분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주식하고 채권의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지자라고 정하는 거죠. 그게 자산 선택이고요. 시점 선택은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원래는 50대 50인데 주식의 비중을 60으로 올리자. 이런 게 시점 선택. 주식시장이 나쁠 것 같으면 그러면 주식의 비중을 40으로 내리자. 이게 시점 선택이었고요. 그 말고 사실 종목의 시점 선택도 있는데 종목의 시점 선택 능력이 사람들이 있느냐? 뭐 많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시점 선택 능력, 시점 선택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만약 종목 선택 능력이 없다면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맞는데 근데 내가 종목 선택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개별 종목도 선택해 가지고 뭔가 수익을 창출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입니다. 이거. 이 시점 선택을 한다, 종목 선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시점 선택 능력이 있다, 종목 선택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걸 알려면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은 자기 성과 평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자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시점 선택을 좀 더 할 것인가 덜 할 것인가, 종목 선택을 할 것인가 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전에 했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게 좋은데, 목표 수익률이 8% 10%이면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변동성 표준 편차를 한 4, 5% 내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코스피가 한 10%가 조금 넘어가거나 1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코스피의 연변동성, 연표준 편차가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코스피에 투자해가지고는 지수에 투자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존에 사람들 보니까 종목 선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시점 선택 능력은 정말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로 여기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했던 방법은 이 중심, 그다음 위성 전략이었죠. 그죠? 중심 위성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코어 중심부라는 게 뭐냐 하면, 주식하고 채권을 50대 50으로 설정했다면 주가 지수 ETF에 50 투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CMA 계좌나 아니면 MLF로 운용한다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채권 ETF에 투자하실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채권 ETF 투자하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대신에 또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거의 손해볼 가능성이 없는 CMA나 MLF로 그냥 운용하는 게 맞겠다. 세틀라이트는 뭐냐면, 만약 내가 종목 선택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빗겨 나가는 거죠. 뭔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캐나다 연기금 CPP/IB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기회가 있으면 원래 있었던 코어에서 투자 기회에 투자할 만큼의 금액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50대 50, 주식하고 채권을 50대 50 설정했다 그러면 주식 반 팔고 채권 반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새로운 매력적인 투자 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 하면, 주식 채권 50인 그 코어의 성과에 비해 가지고 이 세틀라이트 성과가 더 좋으냐, 만약 좋지 않다면 그러면 세틀라이트를 많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시점 선택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한다면 주식하고 채권 비중이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러면 주식의 비중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나빠지면 주식의 비중이 50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걸 한 분기별 정도로 해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액티브하게 할 것이냐, 스타팅 포인트는 그냥 시험 삼아서 위성을 운용해 보는 거죠. 운용을 해보고 위성에서 성과가 그 코어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조금씩 위성의 비중을 늘리는 거고요. 전문가인 국민연금조차도 실제 주식의 이 변동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5%, 그러니까 가령 50대 50으로 정했다면 55, 45 정도로 유지하고, 만약 그걸